네, 우리 이원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증인께서는 정말로 법치 파괴 현장이 있습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또 국회법이 파괴되고 정말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 파괴되는 법치가 파괴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분들 이 국조특위 아마 40명 가까이가 증인으로 채택됐을 겁니다. 그분들 불러서 윽박 지르고 또 호통치고 또 범죄인 취급하는 이 행태, 앞으로 이 폐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로스쿨에서 강연을 하면서 로스쿨생들이 검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검사를 지망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컵에 따라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컵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검찰로 많이 와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로스쿨에 가서 강연을 하면 로스쿨생들이 검찰이나 공소청에 지망하겠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처음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제는 공직에 여러분을 권하겠다는 말을 저는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예. 참, 이 옛말에 보면 양이도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미도령, 길을 막고 방울을 훔친다. 자신의 귀만 막으면 남들 모를 줄 압니다. 조작기소라고 자꾸 외치는데 본인들 귀만 막으면 국민들 모를 줄 알아요. 근데 국민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법치 파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고 역풍이 올 거다 이런 거고요. 우리 호승진 우리 증인께 아까 하려고 한 얘기가 있었죠. 네, 그 공소장 변경 관련. 공소장 변경 관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소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공소장 변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모 의원님께서 검찰은 처벌하려고 기소하는데 왜 안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놀랐는데 저희는 무조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실체입니다. 실체에 맞게 처벌을 돼야 됩니다.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계엄 사건에서도 저희가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가 갑자기 방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덜컥 저희가 방조로 공소장 변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결과 확인된 증거 관계에 비춰서 실체가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건에서 만약에 유동규를 봐주려고 했다면 당연히 공여자로 하면 그냥 그 돈 지금 공여자로 1심에서 인정되는 바람에 수수액이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유동규가 훨씬 더 양형에서 유리한 포지션인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봤고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김용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정치자금이 8억 원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까지 갔는데 유동규가 공여자가 돼버리고 김용 씨는 수수자가 아니다. 돈 받은 사실 없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공여자만 있고 수수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김용 피고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유동규가 수수자고 남욱이 공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논리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뭐 한 가지 소위를 말씀해 보시라는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상고 이유로 삼아가지고 유동규는 10년을 넘게 김용과 정치적 공동체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는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약간 굉장히 좀 놀랍고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호승진 예. 저희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미 법원 판단에서
김용 재판 1, 2심,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다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지금 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나고 4월 24일 날 자료가 올라갔는데 4월 22일 날 올라갔는데 24일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합니다. 법원이. 조희대 법원이. 예? 여러분. 조희대 법원이 그렇게 합니다. 4월 22일 날 자료가 올라갔는데 배당이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은 5월 1일 날 하죠. 단 이틀 만에. 법원이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자, 신할찬 변호사 지금 오승진 증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변호인 저는 이 사건의 현재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물어보시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승진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서 김용 부원장은 수수의 공범이라고 기소한 부분 뭐 그 법적 판단은 당연히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검찰에서 당연히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공소 단계에서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1심에서도 처벌을 안 받은 그 해당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 즉 똑같이 돈이 흘러간 건 맞지만 이 행위를 수수의 공범으로 평가하느냐 정치자금의 제공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예비적 태결적으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많이 실제로 검사가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 유동규 진술이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유지되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뭐 검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법원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시간 멈춰 주시고